요거 해주지 않았나? 여기. 검은색이랑 그냥 붉은색이랑 연한 그런 그러니까 아까 붉은색이야. 붉은색인데 하나는 좀 진할 수도 있고, 그치? 응? 원자핵이라고 쓰시는 거죠? 원자핵. 자, 원자핵에 여기 전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수업 안 했었나? 수업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 이유 설명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아니 1학기라서 안 하셨어요.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를 보면은 약간 좀 간격을 좀 넓히자. 자, 원자를 보면은 중심에 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 있잖아. 네. 자, 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네. 그치? 네. 그러면 자, 요렇게 봤을 때 자,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띄고 있어. 네. 그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뭐가 나타날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간? 자석이 N극하고 S극이 붙지. 네. 서로 잡아당 인력이 생겨. 네. 그리고 같은 N극끼리는 같은 S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또는 척력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전기 사이에도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어떻게 서로 다른 거니까 인력이 생겨. 네. 그리고 같은 플러스끼리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는 척력이 생겨. 이걸 이제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쿨롱이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쿨롱의 힘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거 전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야. 그럼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나타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전자는 이 원자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잠실 야구장이면 원자핵은 500원 동전 크기니까 잠실 야구장이 500원 크기로 확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사라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전자는 일정한 궤도 안에서 운동하고 있어. 그치? 태양과 지구 사이, 화성.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 운동하잖아. 화성이 공전 운동하잖아. 그렇지,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지구나 화성, 금성 이런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한 사람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전자도 공전 운동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원자핵으로 향해서 막 달려갈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러더퍼드 제자인 보어는 전자는 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전자 껍질이라는 일정한 궤도 안에서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핵이 잡아당겨도 이 궤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 알지? 그러면 봐. 여기서 핵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자, 핵이 잡아당기는 핵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지니 그렇지 작아지지. 그러면 이제 인력이 작아진다는 거야. 이거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정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안정하다는 의미가 딱 적당하다는. 안정하다. 적당하다도 어느 정도 좀 맞긴 한데 정확한 뜻은 안정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안정하려면은 변화가 적어야 돼. 그럼 변화가 적으려면 에너지는 많아야 되니 적어야 되니? 에너지가 많으면, 그치. 에너지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분자 운동,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쉽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물이 쉽게 막 기체로 날아가죠. 수증기로.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어야 돼. 자, 그럼 인력은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인력은 커야 돼. 그치. 커야지. 왜냐하면 변화하려면 뭔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나가게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니까. 그럼 인력이 낮아지면 걔네들 밖으로 나가. 그치. 쉽게 밖으로 나가지. 그러니까는 핵의 인력이 작아지잖아. 그럼 이 전자는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그렇지. 불안정해져요. 자, 불안정하다는 거는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렇지. 에너지가 커져요. 바로 요 얘기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를 봤을 때 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여기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얘가 얘보다 어떻게 돼? 에너지가 더 크지? 그러면 만약 여기 있는 전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불꽃을 가해봐. 그럼 이 불꽃의 에너지, 이 전자가 흡수하겠지. 흡수하면 이 전자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많아질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에너지가 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치? 에너지 큰 쪽으로.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이렇게, 그치. 불안정해지지. 그러면 왜 우리가 안정하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가만히 놨을 때 얘가 지가 알아서 막 변화가 막 일어나. 자, 난 아무런 것도 안 했어. 근데 지가 알아서 막 변화가 일어나. 자, 우린 이거를 뭐라고 그래? 자발적인 변화.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그래. 그럼 자발적인 변화, 자발적인 반응은 어느 방향으로 지가 알아서 막 변할까? 불안정한 것은 무조건 안정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하고 하면 에너지야. 자,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불안정하잖아. 그럼 이 불안정한 얘는 다시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흡수한 에너지 쪽으로, 그치?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 쪽으로 돌아가야지 안정해질 거 아니야. 근데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 그럼 여기로 가려면 흡수한 에너지를 어떻게 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근데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방출될까? 바로 빛으로 방출된다. 빛으로 방출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햇빛을 보면은 자, 햇빛을 딱 저기 스펙트럼 분광기에다가 통과시키면은 이 햇빛이 쫙 이렇게 펼쳐져. 그래서 그 빛마다 분광기를 통과하는 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어떤 빛은 요렇게 통과하고, 어떤 빛은 요렇게 통과하고, 어떤 빛은 뭐 이렇게 통과하고, 어떤 빛은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야. 그 통과된 빛을 딱 뒤에서 딱 펼쳐보니까 요렇게 모든 빛이 다 펼쳐져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빛이 다 나와. 그래서 모든 빛이 다 여기에다 다 찍혀. 다 펼쳐졌어. 그럼 이거를 자, 우리가 햇빛 같은 경우 자, 모든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는 거야. 통과해서 펼쳐집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걸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빛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빛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그런데 자, 보니까 가운데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색깔이 보여. 그래서 여기가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야. 얘를 뭐라고 그래? 가능해. 보는 것이. 그럼 본다라는 것이 영어로 뭐야? 한자로. 그래서 우리가 그 있잖아. 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 시력. 그래서 볼시자. 그렇지. 가시. 그렇지. 가시광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사람이 눈으로 빛은 가시광선만 눈에 보인다. 근데 동물들은 가시광선 외에도 다른 빛도 봐요.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가시광선의 빛을 본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기 때문에 금속의 불꽃 반응색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해. 그게 바로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이 되는 거야.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을 방출해. 그것이 바로 칼륨의 불꽃 반응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 바깥쪽을 적외선이라고 하고, 자,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한다. 알지? 자외선이라고 한다. 근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야. 그리고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 자,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 알지? 그래서 에너지가 작고 에너지가 커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햇빛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우리가 백열등.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태양이나 백열등 같은 경우는 자, 모든 에너지의 빛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에너지에. 그렇지? 모든 에너지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트럼, 분광계 통과시키니까 모든 빛이 연속적으로 쫙 펼쳐져서 나오더라. 자,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인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소잖아, 원자. 자, 그러면은, 자, 요게 껍질 있어. 그럼 이제 원소마다 원자 핵의 플러스 크기는 어떻게 될까?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어떻게 돼? 요 위치에 있는 전자, 똑같은 껍질에 있어도 원소마다 플러스 크기가 다르니까 요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다 다르겠다. 그치? 그리고 요게 있는 껍질도 원소마다 얘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다 다르겠다. 그치? 자, 그러니까는 원소마다 핵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요 전자가 갖는 에너지와 요 전자가 갖는 에너지도 원소마다 다 틀려.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을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원소마다 어떻게 돼? 그렇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불꽃 반응색이라 하더라도 원소마다 방출하는 에너지,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스펙트럼, 분광기 통과시켰어. 그러면 A라는 원소는 자, 요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찍혀. 자, B라는 원소의 스펙트럼은 자, 그다음에 얘는 요렇게 찍히더라는 거야. 그런데 둘 다 여기에 가시광선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이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스트론튬이고 자, 리튬이라면 자, 가시광선에서 빨간색이 나오니까 불꽃 반응색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불꽃 반응색으로 얘가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흡수했다가 방출할 때 나오는 빛의 종류, 그치? 빛의 종류, 그 다음에 요 빛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빛의 개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보니까 스펙트럼 보니까 스트론튬은 요렇게 나오더라. 리튬은 요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알고 있다면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야. 뭐지?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딱 보니까 만약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원소는 뭐였지? 리튬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꽃 반응색이 같을 때는 뭘로 구분하자?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하자.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 하는 거야. 그래서 선 스펙트럼, 이게 바로 이제 선 스펙트럼이고, 자, 선 스펙트럼은 원자 핵의 플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핵의 인력이 달라. 알지? 그래서 얘네들은 원소마다 자, 요 선의 위치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다르고요. 자, 같은 위치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위치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자, 진해. 굵어. 그래서 굵기도 다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색깔이 같을 수도 있지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요게 노란색이 딱 찍히겠지. 그래서, 자, 바로 색이 원소마다 고유하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이 같아도 우리는 얘를 가지고서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다. 자,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이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럼 원자 안에 누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 원자 안에 있는 전자. 그래서 항상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질에서 나오는 빛은 전자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도 빛이 나와. 우리 몸도 세포지만
세포도 뭐야? 원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막 에너지를 만들어 막 작용이 활발할까? 그래서 뭐 우리 밥을 먹잖아. 그럼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나서 그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막 돼. 흡수가 되면 우리 세포로 막 가.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막 운반이 돼. 포도당이. 그래서 포도당 운반되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기관이 있어. 배웠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 받는 거다. 아빠한테 받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인간에서는 그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근데 마이토해도 상관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비타민을 비타민. 알지? 네.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하고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비루스라고 그래요. 비루스 또는 바이러스. 뭐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아이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아이로 있잖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되는데 그 어떤 데는 비루스라고도 읽고 이라고 읽어. 그래서 비루스 이렇게도 표현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다 똑같은 표현이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하거든.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그럼 그 에너지에서 40%만 우리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돼. 그리고 나머지 60%는 열로 빠져나가. 그 열이 발생할 거 아니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에서. 그럼 그 열을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그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럼 전자들이 그 흡수한 열을 방출해요. 다시 흡수해서. 근데 그때 뭘 방출하냐면 적외선을 방출해요. 근데 적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적외선이나 빛이 나오거든? 근데 못 봐. 그래서 어떻게 돼?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적외선 망원경. 그치? 막 군인들, 밤에. 적외선 망원경. 그러면 거기 붉은색으로 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왜냐면 우리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니까 적외선을 탐지하는 망원경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적외선도 그렇고 자외선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딱 가서 별을 관측할 거야. 별빛. 그러면 뭘 보는 거야? 가시광선을 보는 거야. 근데 그 별에서는 가시광선만 나올까요? 자외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에 팡 하고 우주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우주에서 막 별들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겠지. 은하도 있고 막 성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러면 그때에서 옛날 지금부터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그 별에서 만들어진 빛이 지구로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빛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별에서는 적외선이 나올 수 있잖아요. 더 이제 오래됐으면 식어버리니까. 그런데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거든. 그래서 망원경을 쏘아 올렸어. 제임스 웹 들어봤어?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을까지 관찰이 돼. 그럼 우주고에서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의 빛들이 막 오겠지. 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에서도 막 이제 빛들이 막 나오겠지. 그러면 그 적외선을 모아서 딱 보니까 허블에서 가시광선으로 보는 우주보다 엄청나게 많은 은하와 별들이 관측된 거야.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적외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망원경을 하나 더 보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제임스 웹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지 외계 생명체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뭐 그렇대. 어쨌든 그래서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난 있다고 봐. 거의 과학자들은 거의 99.9%는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 그래도 막 진짜 얼굴 막 외계인처럼 생긴 거 말고 진짜 저희랑 비슷한 지구에 사는 생명. 그것도 존재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외계 생명체는 무조건 존재해. 왜? 그 증거가 우리야. 그렇잖아. 다른 별에서 보는 우리도 외계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선 분명히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거야. 단지 그 생명체가 그냥 우리 그냥 작은 뭐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제 박테리아처럼 아주 작은 미생물의 형태냐? 자, 우리 사람처럼 어떤 이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고등 생명체냐? 자, 요런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있다고 판단해. 알지? 바로 이제 요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시광선이 있지만은 이 분광기 스펙트럼 통과하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빛도 선 스펙트럼으로 딱딱 찍힙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 선의 위치, 개수, 굵기, 색이 고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소를 구별할 때 쓰기도 한다. 자, 그런데 말이지. 자, 여기 지울게. 이런 거 있지. 아까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소금에는 나트륨과 염소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니? 빛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빛에, 자, 소금에서 나오는 빛을 자,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얘도 뭐가 나올까? 선 스펙트럼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소금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특징이 뭐냐? 얘는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과, 왜냐면 나트륨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여기 나트륨이 있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염소도 있지, C에. 그래서 염소의 선 스펙트럼에, 자, 각각의 선 스펙트럼을 합한 거와 같다. 알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즉 소금처럼 원소 기호가 2개 이상인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화합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화합물의 선 스펙트럼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 합이 된다. 자, 화합물의 선 스펙트럼은 구성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 합이 된다. 왜냐하면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원소 자체의 선 스펙트럼이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화합물의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되는 거야. 자, A의 선 스펙트럼이에요. 자, B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C의 선 스펙트럼이에요. 됐지? 자, 이번에는 자, 어떤 화합물의 선 스펙트럼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 화합물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지. 자, 그러면 봐봐. 자, A 보자. 여기 그대로 쭉 내려봐요. 그쵸? 자, 요거 그대로 쭉 내려봐요. 자, B 그대로 내려봐요. 그대로 내려봐요. A도 있고 B도 있네? 자, 그러면 C를 봐봐. 자, 여기는 맞지? 근데 얘가 있어, 없어? 그치, C는 없어.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A와 B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A와 B이다. 알겠니? 자,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
자, 연속은, 자, 연속적인 띠가 나오잖아. 근데 연속적인 세 개 띠가 나오니까, 자, 모든 빛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기에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햇빛. 그리고 백색광. 요 형광등, 이런 것도 백색광. 연속 스펙트럼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선 스펙트럼은, 이제 물질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금속을 포함한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자, 금속의 불꽃 반응색을 통과시켰을 때, 자, 리튬하고 스트론튬 불꽃 반응색이 붉은색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반전 좀 시켜볼까? 자. 그래서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여기에서 여기 색이 안 보이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자, 그러니까 더 있냐? 내 눈에 더 있어 보이는데 아닌가? 자, 보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색이 같지. 가시광선이야. 그러니까 불꽃 반응색이 같기 때문에 뭔가 얘를 가지고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선에 이게 다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한다는 거야. 자, 나트륨도 여기에 이제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와. 자, 그래서 얘는 가시광선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 나트륨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네. 자, 칼슘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황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와. 가시광선.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 되게 많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마다 선의 위치, 색, 개수, 같은 위치라면 굵기. 자, 이것들이 차이가 난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 하더라도 화합물은 각 원소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소를, 자, 그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선 스펙트럼은 구성 원소의 선 스펙트럼에 합의된다. 자, 됐니? 자, 그 다음. 자, 요 그림 잘 봐. 자, 물질 X야. 그리고 원소 A, B, C의 선 스펙트럼이 주어졌어. 그래서 X와 A, B, C의 선 스펙트럼이 주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위치만 봐요. 여기 그냥 그대로가 겹치네. 그치? C부터 볼까? 요렇게 겹치네. 자, 그 다음에 없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C가 지금 있는 거지. 자, B를 볼까? B. 겹치네. 요거 겹치네. 겹치네. 그치? 그러니까 B도 있는 거지. 자, A를 볼까? 여기 겹치네. 여기 겹치네. 여기 겹치네. 여기 겹치네. 겹치네. 자, 요렇게도 겹치고 겹치네. 그치? 그러니까 자,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 B가, 자, 여기 A도 있죠? 자, B를 잘 봐요. 여기 스펙트럼 하나 있잖아요. 자, 여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A와 C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연결만 잘 시키면 돼. 자, 이제. 자, 1번. 다음 물질들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거. 자, 구리 무슨 색깔? 그렇지. 리튬. 빨간색. 자, 바륨. 바황이가 황로. 칼슘. 칼을 주웠어. 그렇지. 칼슘. 칼을 주웠어. 스트론튬. 빨간색.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요 보라색만 없네. 자,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실험 방법 간단합니다. 그쵸? 불꽃에 집어넣어주고 색깔만 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질산칼륨, 염화칼륨. 자, 금속만 보면 돼. 칼륨.
불꽃 반응색은 무슨 색으로 갔다? 주황색. 그 칼슘. 칼을 주었고, 그러니까 빨리 놀아 볼까? 보라색. 빨리 놀아 볼까?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그치? 자, 그 다음에 금속 원소의 종류 같은 불꽃 반응색 같잖아요. 자, 다른 종류의 원소라도 불꽃 반응색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료 속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는 없답니다. 모든 자 들어가면 거의 다 틀려요. 모든 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떤 원소는 이게 그냥 에너지만 흡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원소도 있어. 방출하지 않는 원소.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실험인데 우리가 이 실험을 하는 방법 잘 봐. 자, 보통 우리가 불꽃 반응색을 할 때는 금속입니다. 그쵸? 금속이에요, 금속. 금속. 자, 금속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면 여기 니크롬손 있지? 니크롬손 끝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요렇게 동글뱅이처럼 요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가 니크롬손이라든가 또는 얘는 백금선이야. 백금. 자, 그럼 니크롬손, 백금선 여기 동글 구멍 있지? 있잖아. 우리 비눗방울 만들 때. 그 동그랗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시료를 찍어가지고서 불꽃을 얘가 동글뱅이에다가 요게 이제 찍은 다음에 시료 찍은 다음에 이거에다가 이제 불꽃을 가할 거야. 그 여기서 불꽃 반응색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니크롬선과 백금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얘는 불꽃 반응색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얘도 불꽃 반응색이 있으면 섞일 거 아니야. 색깔이 구분 못 하잖아. 그래서 니크롬선이나 백금선을 가지고 할 거야.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한 5분 뒤에 끝날 건데. 요 문제만 풀고 끝날 건데. 급하면 빨리 갔다 와. 자, 니크롬선과 백금선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불꽃 반응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요 끝에 만약 다른 금속이 묻어 있으면 어떡할까? 안 되지. 그래서 묽은 염산에 자, 바로 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염산, 뭐 황산 이런 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얘네들은 금속하고 반응해. 근데 니크롬선하고 백금하고는 반응하진 않아. 그래서 요게 묻어있는 금속 불순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에다 먼저 세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시료에다가 딱 시료를 묻혀가지고서 토치를 통해서 가열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불꽃 반응색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가에서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넣는 이유는 불순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불꽃 반응색은 그냥 그 시료의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색깔은 똑같다. 적어도 관찰할 수가 있다. 알지? 그 다음에 자,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넣어서 불꽃색을 관찰한다. 그치? 왜냐면 속불꽃은 자, 우리가 겉불꽃 이제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는데 잠깐만 보여줄게.
자,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이제 완전히 타버리는 걸 완전 연소라고 그래. 그래서 겉불꽃은 완전 연소 반응이 일어나. 근데 겉불꽃에서 이제 타버리잖아. 그럼 속불꽃에서는 산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이미 겉불꽃에서 다 타버리니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안에 속불꽃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라는 게 일어나. 그래서 완전 연소는 산소가 충분할 때,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적거나 없을 때, 그럼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요, 에너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불꽃 반응색 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겉불꽃이야. 자, 여기가 속불꽃이야. 자, 봐. 속불꽃에다가 내가 손을 댔잖아. 어때? 멀쩡하지? 속불꽃은 괜찮아. 불기도 어떻게 어? 불기도 어떻게 넣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이거잖아. 내가 손을 어디다 넣니? 겉불꽃에 넣으면 화상 입어, 나도. 속불꽃에다 손을 대겠댔잖아. 속불꽃은 안 뜨거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 반응색 할 때 얘를 속불꽃에 넣어주면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불꽃 반응색이 나올까? 못 나온다. 그래서 어디에서 관찰한다? 겉불꽃에 넣어서 관찰한다. 어? 어떤 건데 질문하면 큰일 날것 같아요.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너희는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지. 화상도 입은 적 있으시죠? 응? 화상도 입은 적 있으시죠? 아니, 이거 때문에 화상 입은 적 없어. 아, 이게 막 그 있잖아. 우리 놀러 가면 막 불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불 갖다, 그거 다 속불꽃에 갖다 대는 거야, 속불꽃에. 오늘 괜찮아? 나중에 다시 하면 돼. 자, 4번 보자. 질산칼륨, 칼륨이 보라색이죠. 자, 질산, 리튬, 리튬이 빨간색이지. 스트론튬, 그래서 빨간색.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지.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 맞지? 구리 때문에 구청. 청록색. 구청, 청록색. 자, 다음. 불꽃 반응색은 금속 원소에서 나타납니다. 맞니? 금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네. 자, 불꽃 반응만으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일부 원소. 그리고 같은 색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뭐 한다? 선 스펙트럼. 그래서 리튬과 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으로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적은 양으로도 실험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그치? 어떤 원소는 나타나지 않아. 알지? 맞아? 네. 여러 가지 있을 때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자,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 저 옳지 않은 거잖아. 옳지 않은 거 4번, 2번이잖아. 자, 각 원소의 선 스펙트 다 나타납니다. 단 불꽃 반응색이. 모든 원소의 불꽃 반응색이 없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돼. 알지? 자, 나왔네. A, B가 모두 포함된 물질. 자, 그러면 요 A가 모두 포함돼야 되니까 다 지워. 있네. 없네. 다 지워. 그치? 자, A 보자. 자, 요거 가. 나도 있어. 그치? 얘도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라하고 나는 A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자, B를 봐요. 쭉쭉쭉쭉쭉. B 있네요. B 있네. 자, B 봐. 쭉 있네. B 보자. 뭐야? 있네. 그치? 그러니까 나와 라가 A, B가 포함이 돼 있다. 모두. 근데 A, B로만 포함이 돼 있다는 건 아니지. 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더 있다는 얘기지.